안녕하세요. 어제 6시쯤에 어떤 나이가 젊은 목소리인데 그 전화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 사주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혹시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거를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꼭 부탁드린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제가 6시 한 50분쯤 됐나? 그때 오셨는데 젊은 사람이야. 42살. 뭐 한참 나이죠. 42살이면. 근데 지금, 집사람은 36이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이제 똑같지만 그렇게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특히 이제, 본인도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식당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이제 식당 하는데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빨빨 잘한대요. 빨빨 잘하고,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급해가지고 어느 순간적으로 그걸 이렇게, 그 급한 거를 이렇게 제어를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즐겁게 잘 시작했다가 점심 때 뭐 싸울 수도 있고 또 달래면은 또 나름대로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또 손님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잘 뭔가 안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싸붙이고 그러니까 이 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아주 본인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자체가.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이제 일찍 지금 사주에 보면 이제 무인성 사주라고 해서 어머니가 안 보여, 사주에. 그러니까 어머니 어떤 그 사랑을 제대로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장사로 왔다 갔다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조그만 거 움직이는 거 끌고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뭐 했던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모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는 입장이니까 집에서 이 딸내미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또 성격이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걸 동생하고 뭐 이렇게 엄청 또 싸우고 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밖에 집에 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보통 뭐 형제 자매들이 한 5-6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어른, 제일 나이 먹은 오빠가 됐던 누나가 됐던 거기 큰 사람이 부모 역할 대신해서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살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가, 그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가지고, 이걸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도 다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나이이지만, 참 어렵게 식당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남매를 두고 있대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 아주 젊잖아요. 젊으니까 애들도 어리지. 그런데 이 성격이 전혀 너무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보면 이래요. 사주가. 자, 요 이제 개하고 여기 개해 일주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년월일시에서 개해 일주인데 요 개해 일주가 되면은 오늘의 이제 가장 이 사주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해 일주가요. 육식갑자가 보통 육식갑자라고 그러죠. 우리 육식갑자. 갑자로 시작해서 끝에가 개해. 자, 그럼 이게 60개가 되죠? 자, 60주, 기둥주자 60주가 되면 갑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면 끝나는데, 그럼 다시 여기서 갑자로 이렇게 돌아가죠. 요게 우리가 이제 회갑이라는 거예요, 회갑.
60주가 한번 돌아가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이걸 환갑, 뭐 회갑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갑자부터 60까지 이게 60주가 있는 이때 이 개해가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성격이 그냥 불같아, 이런 사람들은. 참질 못해,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주 자체가 요렇게 개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대운을 보면은 해자축에서 32살까지, 요때까지 이 개가 또 들어오죠. 요 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또 기운이 강해지니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급한 성격이 더 급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약하면 조금 내 신약한 사주는 그런 게 조금 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정말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누가 해도 말릴 수가 없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식당에 같이 일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못 봤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생활을 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식당 일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자, 부인 사주가 이제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급한데, 그러면 참아줄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 참느라고 참는데도 자기도 한계가 있지, 계속 참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땐 장사라고 하다가 막 성질나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냥 밥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손님 있는 데서. 그거 정말 황당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이고 가서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갑자기 이게 정말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사과를 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문도 닫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분 좋게 뭘 막 시작했다가 또 갑자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주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 계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급해요. 이런 경우 꼭 참고하셔야 돼. 혹시 이 사주 같은 거 안 보고 결혼하신 분이, 남자가 계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계해가 있는 경우는요 너무 급해. 무슨 뭐 설명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경우는 못 말려. 시어머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라든가,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뭐 장모 같은 경우 누가 뭐라 해도 듣질 못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괴해 이 자체가 이제 강하죠. 여기 축 속에 이제 괴가 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해. 자, 이런 상태에서 또 한 가지는 특징은, 여기 이제 이 토가 하나, 둘, 요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지장간에 보면 여기에도 무토가 있어요. 여기에도 또 무토가 있고. 그럼 이 무토하고 기토는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거 관이라고 그래요. 관. 즉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남자. 자, 남자인데 일단 드러나는 남자는 여기 술토라고, 요게 요 계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정관이야. 정관. 그 정관은 쉽게 해서 이제 우리 그냥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남편. 그 나머지 이렇게 기토, 축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애인이라고 그래. 편관이야, 편관.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관사론잡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립이 돼서, 이런 경우는 이 남자가 얘기하는, 같이 살으니까 물론 이제 남편 역할을 이제 잘 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강한 물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술토가, 남편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편관하고 이 기토하고 이 축토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애인이야, 애인.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여기서 성질을 하면 어때요? 싸우면은. 이런 쪽을 찾아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 관사론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관사론잡이 되면요. 일부종사하는 건 어렵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편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남편하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싸울 때도 있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을 싸우든지 했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친구 집에 가서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사는 게. 그런데 여기는 그게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 어떤 상황이. 급해가지고 참질 못하고. 이건 어찌 보면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 하여튼 이거는 소문이 났어. 이 개가, 성격이 가장 급하다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게 이걸 알면은, 물론 지금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급하다는 걸 알으니까 많이 참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왔을 때 얘기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부모,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지금 애들 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지 내가 아직 젊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와이프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거를 좀 얘기해 달라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상담하기는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이거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경우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식사 때 같은 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참고 한다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요즘엔 중간에 보면은 쉬는 시간도 있고 자료 제공 그리고 쭉 문에다 써놓고 한두 시간 쉬잖아요. 자 그렇게 쉴 때 얘기를 할 때 와이프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지 지금 제발 좀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할 수 없냐고 이렇게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렇지만 이렇게 타고나면은요 이게 어떤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감수해야 돼.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찾아오신 남편이 이걸 감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그럼 결정을 해야 되냐. 지금 결정할 것도 없죠. 사라지 어떻게 그러면. 이혼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다 어떡할 거야, 남매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흔한 얘기로 성질 지레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키우지, 애들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정말 어렵다는 거야. 이게 타고난 자체가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계실 때, 이때부터 엄마한테 이제 많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런 경우 막 대들거든. 엄마, 아빠한테도. 급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 이 청소년,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30년 동안 이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때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이게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고집 부리고 자존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안 들어 이런 경우는 거기다 또 성격이 급하니까 뭘 참질 못하고 애들도 그냥 있는 대로 때리고 부모한테 대들고 그러면 당연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란 상태에서 지금 33대원에서 이제 무인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요게 지금 이제 술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늦가을이죠. 늦가을인데 원래는 봄 여름이면은 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이 아무리 강해도 이 물을 이 인이란 인목이 그걸 쫙 빨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을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는 한강물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인목이라는 거야.
조금 이제 과장돼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물도 이 인목이 있으면 다 빨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게 광합성 작용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태양이 떠 있어야 돼요. 태양이 떠 있어야지 이게 여기 이제 쉽게 해서 엄청난 우리가 그 수도나 뭐 상하수도가 이거 땅속에 묻잖아요. 그 정도로 큰 물을 땡길 수 있는 그런 게 이 인목이 있는데 요게 인목이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병화가 있으면 자 인목이 큰 물을 다 빨아들여서 태양 속에서 이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물을 계속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요 물이 줄어들면은 조금 그런 급한 게 조금 없어지겠죠. 그런데 자 거기에 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수월이라는 거는 물이 다 빠져나갈 때요. 땡겼을 때가 아니라 빠져나갈 때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봄에는 산에 가 보시면 자 계속해서 어떻게 돼? 해가 뜰 때 보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들을 키우지요. 그렇죠? 그런데 가을에 가보세요. 물이 쫙 빠져 있죠. 그렇게 내과에 물이 많았었는데 가을에 가면 이 돌만 보여.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이 겨울 준비하는 거죠. 이게 자연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때 수월이니까 이때는 이게 작용력을 못 해. 그러니까 이 물이 그냥 있는 거 이대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또 요 남자가 여기 술토가 마찬가지죠. 요 술토가 여기에 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술토가 큰 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동치능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범람할 수 있는 이런 물을 쉽게 해서 뚝으로 막아가지고 물을 잘 쓸 수 있게 수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술토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은 일을 하죠. 이 사주 구조에서는. 자, 이거를 범람해서 여기저기 흩어내려버리면 이 물이 쓸 수도 없고 어떻게 돼? 그야말로 여기에 급하게 흘러가 버리니까 농사 짓는 거라든가 모든 걸 다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남편이 막아주는 구조를 해. 근데 그렇게 막아도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개수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그 자체에 빨리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와이프가, 이 여자가 평상시에 내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게 그렇게 성질에게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급해서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너무 힘들지. 근데 저도 찾아온 이분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타고난 게 이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녀분 두 분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막말로 하루에 몇 번씩 이혼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이혼 생각한 선에서 현실적으로 이혼해버리면 자, 식당 하나 같이 하는데도 서빙할 수 있는 와이프가 없으면 힘들죠. 혼자 주방에서 조리한다 하더라도 또 둘이도 마찬가지. 동시에 조리해서 급한 경우는 같이 만들어서 밖으로 그 음식을 들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혼자서는 안 돼. 그렇다고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 물론 알바식으로 해서 급할 때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하는 게 제일 편한데 부부가 하면 편한데 지금 이 남편이 그 문제는 뭐냐. 이 와이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어떤 실력을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이렇게 성질이 급한 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어떤 한정적으로 물어보면은 지금 애들이 지금 한 10살 정도죠. 10살, 아니 13살 그 정도?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모든 걸 잊고 음식업을 해요. 식당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크죠. 어느 정도 성인이 되잖아. 그럼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안 돼. 당장에서 지금 여기 이 부인은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난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은 꺼낼 것도 없어요. 혼자만 생각해. 속으로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혼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누가 정리할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하겠어요, 정리를? 못 해. 어쨌든 간에 이 부인이 있어야 돼.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래서 애들을 키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돈도 어느 정도 좀 돈도 이렇게 제대로 좀 간수해서 좀 모아지면은 그때 가서 대판 싸우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때 가서 자, 똑같이 합의 이혼을 하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눠서 갖고 헤어질 수는 있어. 왜? 그때는 자식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했던 지금 이제 와이프가 그때 헤어지더라도 그때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조금 나을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나이가 지금 46세 되면 그 나이가 한참 됐으면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아무 어떤 상황에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막 일 저질러 버리고 그런 성격은 아닐 거란 말이야, 좀 되면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는 거. 즉, 이렇게 급한 성격이라도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 좀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참아서, 한 10년만 참고 내가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해서 아니면 이제 집사람하고 이 단판을 지어서 너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든지,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 지금 얘기하면 얘기해도 할 것도 없어요. 얘기하면 어떻게 돼? 바로 이런 데로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 관사론잡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애들 엄마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식당도 제대로 하고 애들도 그나마 20살 정도까지 이제 교육을 시키면은 그때는 내가 훨씬 낫고 어쨌든 막 헤어진다 하더라도 둘이 헤어진다 하더라도 자식들을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오셔서 한 40분인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때까지만 참고, 예, 그때쯤 가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한 10여 년 뭐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때 가면은, 자식도 크고, 그 다음에 나이도 먹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정말 어떤 예상치도 않은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급해가지고, 정말 이 식당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 참겠어 안 참지? 누가 오든지 간에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급하니까. 그걸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두 가지 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게 있죠. 나이 먹어서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고다 또 한 가지는 자, 자식 문제로 인해서 애들 저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방이 됐잖아. 해결됐잖아요. 요새 20세면 성인이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 요때만 조금 참으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는 거. 사람, 뭐, 사는 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어려운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지만, 이런 성격 이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참는 수밖에 없어. 남편이. 그러면 이제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는 희망이 있는, 그때 가서 진짜 웃으면서 얼마든지 그 얘기 할 수 있잖아. 본인도 알아. 그렇게 하면 성질나면 막 확 해버리지만 돌아서면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왜? 본인이 그런 성격 참질 못하니까 그렇게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일단 관사론잡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일부종사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무인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엄마한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식들한테도요, 좀 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무인성, 그러니까 엄마 없이 이렇게
엄마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주에 엄마가 없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성 역할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본인이 자기 어떤 내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즉 분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묶이는 바람에 이게 식상인데, 상관인데, 상관이 이렇게 이것만 딱 풀어지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자기 어려운 거를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이렇게 말로 다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딱 묶여있는 게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복은 기본적으로 없고, 문제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아니, 요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자, 이제 쭉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다 성장했을 때는 다른 분위기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일하세요. 그러면 또 조금 나은 시간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개해 일주가 있는 사람, 혹시 본인이 개해 일주다면 본인이 딱 알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이라든가 어떤 뭘 할 때 사주를 이렇게 봐서 개해 일주가 딱 걸려 있으면 이거는 정말 누가 아무도 못 말리는 이 가장 급한 성격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 아셨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십시오.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사주를 풀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모저모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